우리 아이 책 진짜 잘 읽었는데 학습 만화를 능가할 책을 찾기 어렵다? 고학년인데 이제는 좀 긴 문학도 읽었으면 좋겠지만 생각할 거리도 남겨주고 사회를 보는 시각, 배경 지식도 받쳐주는 책이라면 좋겠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고민을 해결해줄 도서 2권을 소개해드립니다. 표지를 보면 뭔가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 도서는 같은 작가의 이야기 2권입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를 비롯해서 많은 상을 수상한 문학들이고요. 재미와 교육적 가치가 조화로운 이 도서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읽혀보고 싶은 도서라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권은 이제 400페이지에 육박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 권은 519페이지, 500페이지가 넘는 꽤 두꺼운 벽돌책에 해당합니다. 과연 이 두꺼운 책들을 아이들이 읽을 수 있을까 싶으시다고요? 저도 아이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트래킹하고 늘 수준과 재미에 맞는 도서를 찾으려고 15년 이상 노력했던 엄마인데요. 네, 감이 딱 옵니다. 이런 책들이라면 성공할 겁니다. 분명 글밤 늘리고 벽돌책 깨면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높여주는, 그리고 거기에 재미있는 책으로 책 읽는 레벨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도서들입니다. 저는 먼저 작년에 서점에서 꽤 오랫동안 이 도서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커버 페이지만 봐도 뭔가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상 보니까 행간도 좀 크고요. 글자도 좀 커서 좀 생각보다 읽는데 널널했어요. 무엇보다 어린이인 저에게 빠른 전개와 스릴 넘치는 내용에 푹 빠져서 하루 만에 아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도 씨가 너무 재미있었다 보니까 이 작가에 사실 급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찾아보니까 이 작가의 도서 중에 이도 씨보다 먼저 이 난민 새아이 이야기가 굉장히 히트를 쳤었던 도서가 있더라고요. 이 도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 도서는 같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만 같은 게 아니고요.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게 비슷한데요. 난민에서는 이 새아이 조셉, 그리고 이자벨, 마흐무드가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이도시에서는 아키라 이야기 1챕터, 그리고 오원과 조지 1챕터, 나탈리 2챕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111, 222, 333 한 챕터씩 읽고 또 그 다음 다른 챕터를 몰아 읽는 특이한 형식입니다. 이런 작가의 구성이 좀 신선하기도 하고요. 한 책을 좀 진득하게 못 읽는 친구들에게 읽는 재미를 선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책 대충 읽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전 내용을 생각하고 그 뒷이야기를 또 읽어야 되니까 아이들의 리딩 능력 향상에도 좀 도움이 되겠다 하고 느껴집니다. 이 두 책의 특징은요,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짧은 챕터와 빠른 전개, 독자들이 바로 이 이야기에 그냥 풍덩하고 빠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챕터가 굉장히 짧아요. 한 챕터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서 이야기의 전개는 매우 빠릅니다.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독서에 시들해진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책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 또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역사적인 사실, 실제의 문제를 바탕으로 한 픽션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이 뉴스로 만나도 관심을 갖기가 좀 힘들고 우리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로만 느껴졌던 주제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정말 최고의 특징이자 가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배경 지식을 넓히고요. 독서 후에 좀 더 찾아보고 알아보고 혹은 글로도 좀 써볼 수 있는 흔하지 않는 주제들이라는 점이 아이들의 독서력을 확 높여줄 수 있는 책들입니다.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가 있지만 이 난민 새아이 이야기, 이 이도시 기후 대재앙에 놓인 아이들, 이 두 가지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의 시각에서 더욱더 공감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기회를 주거든요. 아마 교훈만 있다면 정말 매력이 없죠. 재미있는 도서라고 소개시켜 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긴장되고 박진감 넘치는 모험의 내용이 읽을 때는 스토리에 뽁 빠져서 정신없이 읽다가 정신 차려보면 이 책들의 배경이나 상황,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이 궁금해진다고나 할까요? 이 작가 앨런 그란트의 소설은 가족과의 끈끈한 사랑과 연대가 늘 그려지게 되는데요. 초등 고학년 때부터 시작되는 사춘기 아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도 느끼게 해주고요. 친구들과의 우정과 관계도 좀 사춘기 관점에서 밖으로 좀 나와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이 두 이야기를 간단히 좀 내용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난민 새아이 이야기입니다. 이 난민 새아이 이야기의 원작은 레퓨지로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난민이 된 새 주인공 조셉, 이사벨, 마후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실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인데요. 아이들의 시각으로 그려지다 보니까 읽는 내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첫 챕터를 보면은요, 조셉은 1938년 독일 베를린에서, 그리고 이자벨은 1994년 쿠바 아바나 외곽에서, 그리고 마지막 마후무드는 2015년 시리아 알레포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다른 타임프레임에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이런 일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좀 뭔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생생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접하면 아이들도 이거 뭐 옛날 전쟁 이야기야? 할 정도로 느낄 정도지만 사실상 현재의 사회 문제로도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대의 난민 문제에 대해 역사적 배경이 또 많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조셉은 나치 독일 시절에 박해받던 유대인 가족이 이렇게 쿠바로 난민이 되어 떠나는데요. 세인트 루이스호라는 난민을 가득 채운 배를 타고 험난한 여정을 떠나고 막상 도착했어도 입국이 거절되고 난민이 되어 떠돌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조셉은 쿠바로 떠났는데 쿠바에 있는 이자벨은 또 다른 곳으로 난민이 되어 떠돕니다. 쿠바의 경제난과 정치적 억압 속에서 살아갔던 소녀 이자벨은 옆집 친구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가기 위해 그 옆집 아저씨가 배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같이 타고 바다를 건너면서 폭풍우도 만나고 이 과정에서 상어를 만나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탈수와 굶주림, 엄마의 출산, 결국 가족의 헤어짐까지 그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극도의 위험과 슬픔에 마주하게 되는 내용이 정말 비극적입니다. 바다는 이자벨에게 정말 많은 것을 잃게 했지만 결국 미국 플로리다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2010년 정말 최근이죠. 시리아의 마후무드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집을 잃고 유럽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됩니다. 터키, 그리스 등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목숨을 이제 위협받기도 하고요. 사기도 당하고 험난한 여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은 후에도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한 단체, 유엔 난민기구라든지 이렇게 찾아보는 계기도 갖게 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세 가지 기후재앙, 즉 캘리포니아주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산불 모리스와 싸우는 아키라, 그리고 캐나다 매니토바주 처칠에서 북극곰 나누크와 맞서는 오원과 조지의 이야기, 그리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허리케인 루벤과 사투를 벌이는 나탈리의 이야기입니다. 소재 자체도 굉장히 그런 느낌인데요. 헐리우드 스릴러 같은 느낌의 전개로 정말 블록버스터 같은 그런 영화 장면이 막 떠오르고요. 이 책이 영화 된다는 게 그냥 끄덕끄덕해지는 글발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파괴의 케이스들을 보여주면서 산불과 빙하 그리고 허리케인 속에서 극적으로 생존하고 우정도 쌓고 가족 간의 단단한 사랑도 확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서 정말 과학적인 정보와 사실들도 배경 지식으로 접할 수 있게 되고요. 무엇보다 10대들이 읽기에 재미나 스릴, 감동을 넘어서 무언가 마음도 움직이고 특히 공감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인공 아이들의 우정과 친구들과의 티키타카도 심각한 상황 속에서 좀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그 친구들이 전부 한 곳에 모이게 되거든요. 기후 위기에 반대하는 청소년 집회에 이야기 속 10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결말을 이 이야기의 끝에서 보여줍니다. 기후 재앙을 모두 들어봤지만 심각하게 생각하고 무언가 변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크레타 툰베리가 못 될지언정 미래의 우리 지구의 주인이 될 10대의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이 두 도서를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미래 주니어 노블 시리즈의 출간 배경이 참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편집자님에게 이메일을 보내봤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의 이제 자녀분이 초등 5학년쯤 되니까 마땅히 읽을 책이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동화는 그 특성 때문에 좀 개연성이나 논리성이
중요시되는 그 고학년들에게 약간 유치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또 청소년 소설을 보자 하니 주제나 이야기의 전개가 좀 어렵거나 좀 권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미들그레이드 대상의 소설을 이제 알게 됐고, 우리나라로 치면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를 주 타겟으로 하는 이 소설들이 분량은 좀 많지만 초등 고학년이면서 충분히 보기에 적합하고 소설로서 개연성과 가치도 가지고 감동도 있는 이런 책들을 찾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이런 분야 책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 책에 사실 딱 관심을 가진 이유랑 너무 맞아떨어져서 역시나 하고 느껴졌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가치 있고 재미있는 두 가지 책을 각 5권씩 출판사에서 증정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저희와 같은 그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책을 추천드리고 증정드립니다.